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금리와 유가의 하락이라는 매크로 압력이 완화됐고요. 거기다가 실적주들이 호실적과 함께 힘을 보태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할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마감이 되게 된다면 뉴욕 증시는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또 기록을 쓰게 됩니다. 우선 10년물 국채금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또 살짝 올라왔었죠. 4.6%까지 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금세 내려왔습니다. 4.57%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FOMC 이후에 확실히 시장이 좀 자신감을 찾은 듯합니다. 추가 긴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확신을 좀 더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시카리 총재는 지금 우리가 완벽한 위치에 왔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조금은 추가 긴축에 대한 여지를 남기려는 모습이었고, 굴스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골디락스 여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좀 해석해보자면 좀 알쏭달쏭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런 알쏭달쏭함이 시장의 변동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데이터를 봐야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확실한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유가가 또 최근에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유가가 결국 80달러 선을 깼습니다. 77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 4% 넘게 급락세가 나타났죠. 유가가 뭐 며칠 전만 해도 100달러를 넘어갔었고 150달러, 200달러 전망이 난무했었는데 어느덧 77달러까지 내려온 모습, 지난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공급량을 계속 늘리려고 여기저기서 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유가와 금리가 내려오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성장주 나스닥의 랠리가 좀 돋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달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에 5거래일 연속 랠리를 달리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거대 자금을 동반한 헤지펀드가 모처럼 순매수세로 주식시장에서 기록이 됐던 것이 이번 주까지도 그 영향력이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주들의 강세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우버가 조금은 아쉬운 실적으로 시간 외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금방 또 극복을 해냈어요. 4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건설주 디아노턴 같은 경우에는 EPS가 예상치를 상회한 데다가 이제 또 금리가 좀 내려오면 금리 수혜주가 될 수 있잖아요. 금리 하락의 수혜주. 그렇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랠리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업체 데이터독이 예약 호조에 따른 호실적과 함께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3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반도체주 글로벌 파운드리스 역시나 호실적과 함께 모처럼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 이 외에도 인텔 같은 종목들이 칩스법 수혜 기대감에 반도체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볼만한 기업들이 실적을 계속 발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관심이 높은 루시드, 리비안 같은 전기차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커머스 대장이죠. 쿠팡의 실적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좀 특별한 사항, 특이한 사항이 포착이 되게 된다면 저희 방송 중에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의 날씨는 정말 겨울 입동을 맞이하면서 정말 추워졌는데 뉴욕 증시만 보면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데요. 업종별,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마감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랠리를 펼치던 뉴욕 증시, 전날에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었는데요. 간밤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0.8%가량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을 성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핀비즈맵으로 전체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채금리도 하락세여서 그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메타가 모두 1%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아마존은 2%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인텔 등 반도체 종목들도 대부분 흐름이 괜찮았고요. 테슬라는 전날에는 소폭 하락했지만 간밤에는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호시적의 급등세를 나타냈던 익스피디아와 더불어서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그리고 크루즈주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반면 엑소모빌과 쉐브론 등 에너지 섹터 내 종목들이 국제유가를 $80 아래로 크게 하락하면서 하락했고요. 또 소재와 부동산 섹터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는 현재 상승해서 $360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내용도 살펴보면요. 오픈 AI의 챗 GPT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투자도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행사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오픈 AI가 새 챗봇인 GPT-4 터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췄다라고 하는데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공개를 했죠. 이 기능은 코딩이 없이도 챗봇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고요. 입력량이 굉장히 많이 적었었는데 이를 대폭 늘렸습니다. 또 2021년까지의 정보만 학습이 되어 있었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2023년 4월까지의 데이터가 모두 학습이 되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GPT 스토어를 출시를 해서 비즈니스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사용료를 인하해서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전략까지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에 $100억 정도의 투자를 또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800억 높아졌습니다. 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투자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소식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AI 챗봇을 또 공개를 했어요. 그록이라는 챗봇인데요. X와 통합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X와 통합해 나가면서 X에 있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장점으로 꼽았고요.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신뢰성이라는 어려움이 직면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점은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우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3분기 매출이 11% 증가했는데요. 예상치는 하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PS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모빌리티 부문 매출이 배달 부문의 매출을 크게 앞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예약은 늘어났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급증을 했습니다. CEO는 3분기 실적이 매우 호조를 나타냈다. 또 중동 전쟁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또 소비자들이 소매에서 또 서비스로 지출을 전환한 것이 큰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가는 역시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데이터독 소식도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독은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실적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4분기 가이던스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미조에서는 과매도가 된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주가는 약 30%가량 폭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3분기 실적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말 그대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죠.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가도 역시나 강세를 보이면서 5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워크 소식도 확인해 볼게요. 위워크는 파산 보호 신청에 거래가 중지가 됐습니다. 주식의 약 74%를 소프트뱅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뱅크가요, 올 들어서 이 위워크의 주가가 99%가량 빠지게 되면서 최악의 투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메가 이슈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